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지금 비 엄청 많이 오는데요. 집에 창문을 열어두고 왔습니다. 저는 이게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금 JTBC 사옥 있는 서울 상암에도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덜 더워서 좋긴 한데 비가 많이 오면 또 오는 대로 걱정거리가 생기죠. 자,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고 합니다. 모두들 비 피해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할 때마다 거의 매일 사건 반장과 함께합니다 하신 미국 오하이오의 존 리님. 자, 경기도 일산 89번 버스인데요. 짐은 앞자리에, 팔은 저렇게 팔걸이에, 이 양반 사반도 안 보나 봐요 하신 김도현님. 자, 전북 김제 IC입니다. 화물차가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후진을 하다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기어이 후진을 해가지고 빠져나가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하신 신상길님. 자, 우리 집 막내 콜입니다. 엄마 말 진짜 잘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리모컨 어딨지? 리모컨. 아고. 아유, 운동한다고. 세상에 엄마 운동한다고 리모컨 갖다 달라니까 입으로 물어가지고 갖다 주는 거 보세요. 내 배로 낳은 자식보다 홀랐습니다 하신 정은미님, 원주의 김원미님, 평택의 천지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부딪혔다고 분신 협박입니다. 자, 한 식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자, 화장실 다녀온 손님이 자리에 앉으려다가 뒷사람을 툭!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지만 지금 나 챙겨? 나랑 한번 해볼 티야? 어이? 차, 사람들이 말리자 저렇게 밖으로 일단 끌려 나가고 있어요. 성큼성큼. 자, 그런데 말이죠. 나가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자, 보세요. 머리 위로 뭘 휙휙 뿌리면 저것은 바로 휘발유. 자, 따라 나온 손님한테도 지금 뿌린 거 보셨죠? 자, 근데 저 양반 이내 편의점으로 가더니 라이터 하나 주쇼 하고서는 저 라이터 집어 들고 가게로 다시 가던 중에 경찰이 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라이터를 뺏으려는 경찰과 저항하는 저 남성의 몸싸움 끝에 라이터 분리 완료. 그리고 검거, 라이터 착 쳐냈어요. 검거 완료. 툭 건드린 게 지 몸에 휘발유까지 끼얹어야 할 만큼 기분 나쁜 일입니까? 사과까지 했는데.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화장실을 다녀온 한 손님이 실수로 뒷테이블에 있던 이 남성의 좌석을 툭 밀쳤는데 남성이 뒤돌아보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남성은 손님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등 위협을 했고요. 다른 손님들이 말리니까 밖으로 나와서 주머니에서 휘발유를 꺼내서 보신 것처럼 온몸에 뿌릴 뿐만이 아니라 온 말리러 온 손님에게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뒤에 사라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경찰관님들 다칩니다. 몸으로 제압하지 말고 제발 그냥 테이저건 좀 쏘세요. 왜냐하면 휘발유도 있고 라이터 불이 만약에 점화가 된다면 큰일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멀찌감 떨어진다면 뭐 테이저건 등등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아마 손님 중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라이터 정말 사러 갔고요. 라이터 갖고 식당에 돌아왔을 때 경찰이 그것을 제압하는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제압을 하긴 했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불을 붙이거나 뭐 하지는 못했는데 특수 협박자가 될 수 있고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입건을 해야 되고 뭐 술 먹어서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변명거리에 불과하고요. 저는 좀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유, 세상에 날이 더워지니까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신고 접수되니 잦은 회수입니다. 자, 금은방을 찾은 손님의 황당한 행각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금은방을 찾은 남성 뒷짐진 채 진열대안을 두리번. 자, 사장님은 다른 손님들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요. 자, 저 남성은 매장 안을 한창 어슬렁거리더니 자, 바로 그때
바로 저거야. 자, 진열대 위에 금팔찌, 금 목걸이를 덥석 저렇게 잡아 들고서는 자, 이거 좋네 하더니 호련히 저렇게 천천히 매장을 걸어서 나갑니다. 자, CCTV가 고스란히 다 찍고 있는데 얼굴 다 내놓고 저러고서도 완전 범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지난 6월 1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경기도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제보자의 가게에서 생긴 일입니다. 저 남성이 어저께 한참 동안 물건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혼자 있던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손님까지 있었고 또 다른 손님들을 접대하느라고 응대하느라고 좀 신경을 못 쓰던 사이에 그냥 집어가지고 갔습니다. 금목걸이, 금팔찌 집어갔는데 합해보니까 가격이 약 180만 원 정도거든요. 자, 제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남성이 타고 온 차량을 확인했고 예. 자동차 번호 있잖아요. 네. 누구인지 확인해서 연락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 여기에서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요? 처음에는 저 모르는 일입니다. 저 관계 없어요 라고 발뺌을 하다가 결국은 2시간 만에 다시 이 금은방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예. 훔친 물건을 돌려줬습니다. 헉. 네, 하지만 절도 사실이 사라지진 않죠. 아, 그걸 또 도로 갖고 왔어요. 아니, 그래서 박 변호사님. 예. 혹시 그러면 금은방 사장님한테 뭐라고 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혹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었어요. 뭐 이런 거 아니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아니고 집에 와보니까 이게 들어있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뭐 불안해서 왔어요? 라고 하니까 아니요, 불안해서 온 게 아니고 집에 보니까 아차, 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경찰 신고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어떻게 얘기하냐면 치매 증세가 있어서 내가 좀 그렇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절도품들은 다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중간중간에 영상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니까 모습도 보이거든요. 딱 보이는구만. 결국은 계획범이고요. 치매라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보자 이 사장님은 사실은 용서를 해주려고 했대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실수라고 막 둘러대고 화가 나서 제보도 하고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러면 우리는 무한정입니다. 자, 오늘 장안의 화제가 됐던 충격적인 영상. 자, 유명 연예인들이 인증한 맛집으로 정평이 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에 겪은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아가씨 하나 보는 거 아니거든, 우리는. 이거 일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한정이다. 먹는 거에 오래 안 걸려. 좀 예약 손님을 우리가 할 수 없이 안 차려.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아니에요. 저 들어온 지 20분밖에 안 됐어요. 그거죠. 아니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빨리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세요. 아, 네, 알았어요. 연락주세요. 저 그냥 갈게요. 저 갈게요 그냥. 좀 못 먹을 것 같아. 가도 나 그냥 가도. 계좌이체 할게요. 먹고 있는데 빨리 먹어라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먹으면 체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밥 먹을 때는 강아지도 안 건드리는 게 우리네 불문율인데 20분 만에 밥을 먹으라고요? 네, 지난 5월 여수 여행을 갔던 제보자가 유튜브에 게재한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수의 유명한 맛집 5곳을 방문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중에 한 가게에서 겪은 일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제보자는 평일 10시 40분쯤에 여수에서 백반과 서대회 무침으로 잘 알려진 한 식당에 갔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식당에는 손님이 한두 테이블밖에 없었고 이 식당에 4인 테이블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4인 테이블에 혼자 앉았다고 합니다. 이 식당 측은 처음에는 1인분은 판매를 안 한다고 해서 제보자가 2인분을 먹겠다고 하니까 받아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백반 1인분, 서대 무침 1인분 총 26,000원치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내 얼굴만 나오게 음식 영상을 좀 찍어도 되냐고 물었고 허락을 받은 뒤에 이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촬영 허가도 받았고 혼자 와서 2인분도 시켰어.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메뉴가 나오고 나서 한 식사 시작한 지 10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손님들이 온 거예요. 손님들이 2팀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이제 직원이 이렇게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데 아까 들으셨다시피 뭐 얼른 먹어라, 예약 손님 안 쳐야 된다. 그래서 저분께서 저 지금 들어온 지 20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빨리 먹어라, 얼른 먹어라 이러던 그러고 또 거의 뭐 2만 원 정도밖에 안 시켰는데 왜 저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먹으면 이제 저 같아도 체할 것 같아. 먹기 싫으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 그냥 나갈게요. 그러고 나가니까 뭐 돈은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냥 가라고 얘기했지만 뭐 이분이 돈이 없어서 2만 얼마가 없어서 이렇게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제 계좌이체하고 나왔지만 너무 서러웠다고 합니다. 저 손 떠는 거 보세요, 박 변호사님. 기분 나쁘죠. 사실은 2인분 시켰고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저런 데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디 가면 혼자 있으면 말동무도 데워주고 더 주는 경우가 더 많죠. 더 주죠. 그래 아 배불러요, 좀 그만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나가는 경우인데 아니 먹는 사람을 쫓아 보내는 상황 덜덜덜 떨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장사하는 매너라든지 이런 게 없는 서비스 정신이 없는 게 아닌가. 더 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리고 갈락하는 것을 붙잡고 막 붙잡아야 되는데 막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밥맛 떨어지고로. 그러니까 말이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치매, 절도, 합의금의 무게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5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께서는 1,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셨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혼자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오신 건데요. 평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신용카드도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의문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고 절도 물품을 들어보니까 소고기 같은 식료품 몇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트에 찾아가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다 모두 변상하겠다고 사죄를 드렸고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어요. 어머니도 다음 날 마트에 찾아가서 기억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셨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마트에서 전화가 오더니 피해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생각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의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하나하나 다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약 2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절도는 범죄고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2천만 원이나 부르는 게 이게 맞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마트 사장입니다. 뭐요? 2천만 원이 과해? 이 양반. 이거 좋게 넘어가려 주려고 했더니 아주 그냥 딜을 칠라 그러네. 이보쇼. 나도 우리 엄마 생각나서 합의 봐주려고 하는데 그걸 또 깎어. 그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겪은 정신적 피해는 어쩔 건데. 이 사람이 정말 뻔뻔하기가 이럴 데가 없네 이거. 합의 안 해.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아들이에요. 사장님, 우리 엄마가 잘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엄니가 가져간 거, 소고기 20만 원 정도인데 아무리 정신적 피해 보상이고 뭐고 해도 공을 2개나 더 붙이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엄니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치매 때문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 사장님도 좀 적당히 하세요. X. 자, 손 변호사님. 네, 합의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설령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 업주가 얼마를 제안했냐, 계속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좀 화가 나네요. 네, 이 지금 제보하신 분이 50대 남성이면 어머니께서 70대 혹은 80대고 누가 봐도 아프신 게 티가 날 것 같거든요. 절도는 뭔가 아기를 가지고 일부러 했을 때 절도고 여기 이제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가져오셨다 다음 날 기억이 없다 그러면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사죄하러도 가셨다 그러고 주변 분들이 다 치매인 거를 알 텐데 그거를 뭐 어머니께서 뭘 어떻게 훔치면 뭐 숨겨가지고 나오시는데 100만 원이 넘는 걸 어떻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뭐 한 20만 원 정도 훔친 것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합의금을 2천만 원을 받으시면 기회는 찬스다 뭐 이런 건가요? 박 변호사님. 왜요? 2억 부르지. 너무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알잖아요. 치매 증세라는 게 다 얘기가 됐고 범죄도 당연히 아니고요. 20만 원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훔쳐간 그 금액만큼만. 근데 거기서 300 정도 더 준다고 하니까 어쩌면 엄청 많이 준다고 봐야 되는데 2천이 뭐고 20억 불러봐고 돈 벌어요 그러면.
너무나 좀 야박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손 변호사 얘기했지만 예. 안 줘도 됩니다. 사실 아, 저는 진짜요? 범죄가 되지 않거든요. 침해가 확실하고 고의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저도 이 2천만 원을 듣고 이 일을 이용해서 좀 한 몫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족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요. 진제니님, 아픈 분한테 너무하네요라고 하셨고요. 나무늘보님, 200도 너무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망지님도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한 몫 잡으려고 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반 제보메일 카톡 제보 채널에서 많은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창문 좀 열자. 답답해. 엄마, 여기만 더워. 추운데 이제 끄면 안 돼? 푸텁지근하고 끈적이는 집안 공기. 이제 한 방에 끝낸다.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한 사계절 에어케어 솔루션으로 미세먼지, 유해가스는 물론 이제 습도까지 한 번에. 여름에도 뽀송하고 시원하게. 공기 고민 끝.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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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자라는 나라의 패스트푸드, 당연히 놀라울 수밖에. 한국인의 패스트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푸드로. 롯데리아. 너무 빨리 먹었나? 한 중년 남성이 일하던 여성 곁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허리를 만집니다. 다른 날엔 양손으로 여성의 얼굴을 감싸기도 합니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엉덩이를 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이 남성,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둔 유명 노래조점 프랜차이즈의 회장이었습니다.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보신 것처럼 저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20대, 30대 전직 여직원들과 저희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자, 앞서 보신 그 영상 속 네.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2년 동안 계속됐다. 맞습니다. 20, 30대 전직 여직원들이 2023년부터 이 회장의 행동을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전국에 뭐 매장 같은 거 만들 때 사람들이 좀 직원들이 함께 모인답니다. 그럴 때 마주쳐서 저런 행동을 합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만지거나 볼을 꼬집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더 나아가서 한 20대 직원인데요. 밥 먹고 나오는데 회장이 갑자기 야, 너 키가 크네? 손도 크냐? 라고 깍지 끼는 행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작업 중에 회장이 지나가다가 어떤 직원 옆구리를 딱 찌르면 아! 할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거 봐봐라. 야 누르면 소리 나는 인형 같아. 라고 말하면서 계속 쩍쩍쩍 찔렀다고 합니다. 아, 저렇게 딱 터치를 하니까 아 이러겠죠. 소리 나는 인형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전직 직원들은 말이죠. 계속 저런 일을 당하시다 보니까 당황스러우시면서도 내가 너무 유난을 떠는 건가 싶기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이 성추행의 수위는 점점점 높아졌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 자, 전직 직원들 얘기 들어보시죠. 한 2023년도부터쯤은 자주 만났거든요. 처음에 살짝 터치, 허리를 찌르거나 어깨 동무를 하거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올해 들어서 추행 수위가 좀 더 높아졌거든요.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내 얼굴 맞대려 하고 얼굴을 부여잡고 얼굴 들이밀고 이런 게 회식비로 쓰라니까 내가 받았는데 갑자기 볼을 이제 만지면서 꼬집고 좀 힘들지 않아서 어깨 주무르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쓰고 오더니 엉덩이 툭툭 치면서 만지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뭐야 우리 애기 하면서 툭툭 치는 게 아니라 약간 주무르면서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가고 나서 이거는 내가 CCTV 해놔야겠다. 저 회사는 말이죠.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거 안 받나요? 회장이라서 안 받은 겁니까, 이거?
20대 전직 직원 주장에 따르면요, 회장이 매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일하고 있는데 옆으로 쓱 와서는 말을 걸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갔는데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허리를 만지는 것도 볼을 만지는 것도 다 기분이 나빴지만 엉덩이는 대놓고 만져서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해서 CCTV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같이 여행을 가자 이런 식의 발언도 했는데 2023년에 회장이 20대 전직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는 제주도 가봤냐? 회장 제주도 가는데 따라와라. 경비 처리 다 해줄게. 회장인 나랑 둘이서 놀면 되지.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직원의 주장도 있는데요. 회장의 성추행 수위가 점점 세졌다고 합니다. 또 허리에 속살을 만지고 엉덩이를 치고 또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맞대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목을 감싸고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려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니 2년 동안 저런 일을 당했다면서 왜 이렇게 똑같은 영상을 계속 리플레이를 하는 거야? 라고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CCTV 확보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을 확보해서 몇 개는 봤습니다만 전직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는 아주 일부고요.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확보가 어려웠냐?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CCTV가 꺼져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지금 공사를 새로 신규 매장 공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당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허리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고 또 어깨를 주무르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한 것이 회장이 혹시 일부러 다 이 사실을 알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전직 직원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계속 2년 동안 저런 꼴을 당했으면 바로 당한 첫날 바로 사표를 내든지 했어야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라고 왜 그런 생각 안 하셨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심을 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다는데요.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 근처에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눈에 안 띄게 같이 일을 하러 가도 다른 남자 직원 옆에 붙어 있거나 왜 이러세요? 이랬을 때 회장이 나가라, 쟤 잘라라 이러면 저희는 다 잘리는 거라서 마지막에 드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냥 나간 거예요. 수치스럽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버티고 참다가 퇴사를 하게 됐거든요. 저희 부모님 뵙는 것도 좀 미안하고 결국엔 퇴사를 하고 고소를 준비하게 됐어요. 참 정말 교수님 이런 사안을 이렇게 제3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정말 불면의 밤을 보냈겠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하던 일을 그냥 금방 그냥 안 다닐래요. 이렇게 때려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게다가 지금 이분들 다 20대 여성들인데 20대에 뭐 지금 취업하기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에 생계가 걸려 있고요. 그 가족들도 다 내가 취직한 거 알고 너무 기대도 클 텐데 거기에 가서 제가 이런 추행을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지금 20대 전 직원 지금 자, 교수님 저 장면이 말이죠. 네. 남자 화장실로 같이 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그냥 일반 가족 딸도 남자 화장실로 가자 이런 얘기를 장난으로도 할 수 없는데 직원한테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건 너무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2명의 퇴사를 하신 여 직원이 얘기를 하시는 중인데요. 한 분은 남자 직원 옆에만 붙어 다녔대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렇게 건들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라고 얘기하면 저 회장 한마디에 그만 나와, 잘라 이러면 다 바로 잘리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지만 결국 못 견디고 퇴사를 했고요. 또 한 분도 맨 처음에는 그냥 다녀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냥 있으니까 수위가 점점 심해지고 수치심도 들고 추행이 점점 강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만두셨습니다.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무슨 갑질 논란으로도 또 구설에 올랐었던 그런 이력이 있던데 자 지금 고소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자 그런데 피해자가 과연 이 둘뿐이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직 직원들에 따르면 최소 10명이다.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한 명인 20대 전직 직원에 따르면요. 퇴사를 한 다음에 다른 직원이 연락을 했대요. 왜 그만뒀어? 라고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회장님한테 강제추행 당해서 퇴사한 거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상대방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나도 당했다. 나도 곧 그만둘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또 다른 직원 역시 회장이 카메라가 없는 방으로 불러가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참 민망합니다만 입술이 두꺼워서 부드럽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전직 직원들은 피해자가 해도 나타날 것 같으니까 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소를 결심했고 어제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양측의 입장을 또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예. 이 회장은 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요즘에 무고죄나 또 성추행 관련해 사건 사고가 많아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직원들하고 일절 접촉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더 억울해지면 무고죄 고소도 고려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걸 최초 보도한 매체는 그 회장이 방금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추가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서 그 해당 회사에 문의를 하고 회장에게도 수차례 연락을 취했거든요. 답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집에 있던 귀금속이 모두 사라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딸이 다니던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는데 처벌 이후 원장의 대처에 더 화가 난다는 주장입니다. 기막힌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자,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자, 집안에 있던 수천만 원어치 귀금속이 다 사라졌더라. 자, 범인이 누군지 봤더니 누구였습니까? 네, 이게 지난 5월 초에 제보자가 가족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마주한 상황인데요. 제보자가 평소에 액세서리를 찾는 걸 좋아해서 또 바꿔 끼려고 봤더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 아이 돌반지 등을 넣어둔 다른 서랍장도 확인해 봤는데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총 3,500여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와우. 근데 문제는 없어진 귀금속 중에 절반 이상은 이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품들이 다수 있었다고 하고요. 뭐 순금 쌍가락지, 뭐 팔찌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여행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별다른 외부인 침입 흔적을 못 느껴서 도둑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파트 CCTV 등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간 사이에 웬 수상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걸 확인을 했는데요. 왼쪽에요. 네, 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최대한 가렸지만 제보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데요? 바로 초등학생 딸이 5년 넘게 다닌 피아노 학원의 원장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경찰의 용의자를 특정해서 알렸고 이 원장은 약 일주일 뒤에 검거가 됐습니다. 교수님, 피아노 학원 원장? 아,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지금 이 분실한 물건들도 너무 아깝겠지만 그거보다 우리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이나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원장이라는 사람 굉장히 여러모로 이 집을 침입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갑자기 아이들 수업을 주말로 옮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말에? 네. 그래서 뭐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뭐 이제 여행이 있다 아니면 어디 뭐 친척 집에 간다 이런 식으로 집이 빌 것을 파악해 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런 걸 이제 여러 명한테 계속해서 물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날은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오려고 그러는데 집 구조가 좀 궁금하다 그러면서 집안을 보여달라 그러고 들어와서도 그냥 뭐 설계도 다 나오잖아요. 예. 인터넷만 들어가면 좀 집 좀 구석구석 봐도 되겠냐고 막 이렇게 보여달라 그래서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또 선생님이 집 좀 그렇죠. 보여달라는데 또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홈캠이 있나라고 한번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적도 많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아이가 눌러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이렇게 살펴봤던 것 같고 아이에 따르면 뭔가 뒤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 소리가 났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아이한테 얘 누구누구야 선생님이 니네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니네 비밀번호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 아이의 생일,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조합해서 해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부탁도 안 했는데 피아노 학원 원장이 아이를 데리고 집 앞까지 와가지고 발에다 준 거예요. 애가 이렇게 띡띡띡띡 누를 때 그 옆에 뒤에서 이걸 다 봤던 겁니다. 자, 또 다른 피해자는 그 선생, 옛날부터 좀 이상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면 다른 데를 다녀볼까 하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2달치를 좀 먼저 좀 내주면 안 되겠냐.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해요. 3월달부터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돈이 없는데 좀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현금으로 미리 뭐 2달치 뭐 땡겨달라. 그래서 제가 전화 딱 잘랐죠. 자, 박 변호사님. 네. 학원비 갑을? 처음 들어봅니다. 어. 올 초부터 이 원장이 2달치 좀 미리 가불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당연히 거절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딱 잘라 거절했는데 다른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가불해서 받아간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돌아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학원에 프린터기가 고장났다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너희 집 프린터기 써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무렵에 들어오면서 비밀번호 누르는 걸 아마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 후에 기금속으로 이제 가져간 건데 특히 이제 결혼기념일 때 받았던 목걸이, 반지 이게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그럼요. 물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찾을 길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뭔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손 변호사님?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게 4명인데요. 이 4명의 원생 집에서 이분 피해를 합해봤더니 무려 5,500만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보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직도 피해 입은 사실을 모르는 원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제보자 역시 처음에는 몰랐대요. 왜냐, 누군가 밖에서 몰래 침입한 것도 아니고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액세스를 찾다가 텅 빈 서랍장을 보고 그제서야 알게 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없긴 하는데 내가 어딘가에 두고 못 찾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 유품의 결혼기념일 선물까지 훔친 이 학원 원장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너무 괘씸했지만 제발 이것만 해주길 바란다는 게 제보자분의 얘기인데요. 자, 이걸 실제 부탁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합의 요청. 자,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계속 합의를 요청을 했어요. 선처해줄 거다. 엄마 유품 찾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찾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제발 찾게 해달라고, 다시 돌려만 주면 다 괜찮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됐고요. 자, 지금 절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막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말 들어보니까 이 제보자분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유품입니다. 이 지금 도둑맞은 물건 중에 반 넘게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은 어머니의 보석이에요. 딸로서 그 보석이 얼마나 정말 찾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합의도 내가 제발 해달라. 다 그냥 그 어머니 유품만 돌려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행방만이라도 알려주면 내가 가서 찾겠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장 경찰에게는 금은방에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면회를 온 다른 가족한테는 사채업장한테 넘겼기 때문에 행방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보자는 경찰에게 거의 애원을 하면서 내가 다시 돈을 주고라도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찰은 또 수사 기밀이다. 그래서 알려주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장의 범행 동기가 빚으로 밝혀지기는 했는데요. 과연 이 귀금속을 팔아서 그 빚을 갚기는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제보자가 이 학원에 딸을 보낸 게 5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매일 원장을 봤는데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원 원장과 수강생 또 수강생 부모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까웠어요. 심지어 학원비 가불 요청까지 들어뒀는데 제보자 역시 인간 대 인간으로 잘 지냈는데 또 집안 형편까지 알고 또 건강 상황도 공유하고 함께 울고 웃는 관계였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험까지 있었습니다. 이 학원 원장이
지갑을 놓고 와서 주유소에서 주유한 다음에 돈을 못 내고 있다. 돈 좀 빌려달라라고 해서 그만큼 가불하기로 하고 돈을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과도 없고 합의 요청마저 거절하기 때문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들, 제보자의 딸을 비롯한 아이들의 충격이에요. 나 때문에 도둑맞았다. 내가 문 여는 것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는 그런 충격에 상처까지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선고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주거 침입 절도죄입니다.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1년이요? 1년입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을 봤는데 이게 이제 형사 재판하면서 배상 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그건 각하가 됐다고 해요. 아마 범위가 불명확하고 시간을 좀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이 제기가 하면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품 같은 걸 좀 찾아야 되고 친정엄마. 그렇죠. 그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선처도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누군가를 찾아 원룸가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러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점주에게 남편 사진을 내밀어 보는데요. 사진을 본 점주, 어제도 봤다고 기억해냅니다. 하루 종일 남편을 찾아 거리를 헤맨 이 여성,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교수님, 네. 남편 어디 갔어? 네, 오늘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한때는 친정 아버지 밑에서 기술을 배우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자영업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 16주년에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행을 와서도 남편은 너무 바쁘다고 하면서 업무 연락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밥이라도 먹자. 이렇게 남편을 부르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왜요? 남편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업무 연락이라고 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입었어? 빨간색 입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실실실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빨간...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남편은 제보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바로 남편의 전화를 뺏어가지고 가장 최근 통화 기록을 보고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러니까 웬 여성이 오빠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보자가 나 이 사람 아는데 당신 누구냐고 물으니까 상대 여성은 좀 어눌한 한국말로 남편 있다,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제보자가 누구냐고 따져 물으니까 남편은 술집에서 딱 한 번 만났다, 불륜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보자 이 아내분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는 아닌데 이 여자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제가 올라와서 이런 걸 다 파헤치니까 그거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그 여자는 이혼녀고 그 여자 집에서 두지차림을 한 거였어. 박 변호사님. 예, 일단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증거를 좀 잡아야 되겠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유심히 봤는데 뭐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심지어 차량 블랙박스까지 다 삭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꼼꼼하게 이제 삭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내비게이션을 좀 확인했는데 예.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아무 연고가 없는 예. 원룸 주소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어허. 이때부터 따로 기록을 해놨다고 하고요. 또 남편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잠깐 한눈 팔 때 휴대전화를 봤는데 휴대전화에 보안 메신저 앱이 깔려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거 확인해 보니까 대화가 있습니다. 남편이 당분간 이걸로 연락하자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이 두 사람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았대요. 오빠 팔베개 하고 싶어 이런 문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오빠 800개가 뭐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다 시인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다 끝난 관계다라면서 발뺌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상대 여성이요. 아이가 4명입니다. 그리고 외국 출신인데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국적은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상태인데 남편이 용서를 구했지만 제보자가 이혼을 결심했고요. 그리고 또 상대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 여성의 소송상 대응이 좀 다소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둘은
가족 같은 사이였다. 아내가 망상에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 후에 남편이 집을 나갔고 그런데 이 제보자가 뭔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남편이 이 여성과 함께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그때 제보자 머릿속에 뭔가 확 스쳐 지나갔는데 그 따로 기록했던 그 원룸 주소.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원룸 주소를 찾아가지고 직접 가서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처 편의점에 가서 남편 사진을 보여줬는데 점주가 자주 봤다는 거예요. 외국인 여자랑 같이 왔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아, 남편 사진을 네. 보여줬더니. 네, 제보자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기다렸지만 남편을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가게까지 찾아갔는데 남편은 업무방해로 신고를 하겠다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는 남편이 퇴근하자 차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는 걸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는데요. 제보자가 그 앞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남편이 외국인 상간녀와 함께 포옹한 채로 모텔에 나오는 장면을 포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족 같은 사이라며. 가족 같지 않지요. 모텔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했고요. 또 그 모습을 저 상간녀가 보게 됩니다. 상간녀가 한국어 욕설, 또 자신의 외국어 욕설 섞어가면서 막 욕설을 하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제보자가. 설마? 예, 손이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때리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은 또 상간녀를 보호한다고 또 우리 아내죠. 제보자의 멱살을 잡는 아이고. 행동도 했다고 하고요. 급기야는 이 상간녀가 잠도 잘 안 온다 맞아가지고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상해죄로 이 여성을 우리 제보자를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예. 이 상간녀 이전에 불륜을 저질렀다가 전 남편한테도 이혼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 이 아내분은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고 상간녀는 상해죄 고소로 지금 맞받아쳤습니다. 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제보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저는 지금 상간소송을 하느라고 440을 썼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와 뭐 소송 구조 신청으로 그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거 다 어디서 다 나라에서 도와줘가지고 지금 소송이랑 소송을 다 건져가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진짜 저런 게 있어요? 네, 소송 구조 제도가 있죠. 뭐 제도의 취지 자체는 뭐 긍정적이고 잘 기능할 수 있습니다만 가끔 이런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 구조가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크게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무자력, 그러니까 돈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패소할 게 분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무자력을 소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선 기초수급 대상자이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제도상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패소할 게 분명한 소송의 경우는 인정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대체로 법원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쉽게 이 요건을 다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 교수님 이거 완전히 오히려 내국인이 지금 역차별받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이제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만난 정말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 열심히 살고 우리나라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사실 약자인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한두 명의 미꾸라지가 온 웅덩이를 흘려놓는다고 나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다문화 가족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 여성 지금 뭐 피해자인 척 상해죄로 고발을 하고 거기에다 뭐 소송도 보니까 자원봉사나 소송구조센터에 그 도움을 받겠다 그러니까 너무 정말 좀 어이가 없습니다. 남편도 정말 나쁜 뭐 무책임한 남자인 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도 이런 권리는 좀 박탈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도 네. 짧게 좀 네, 좀 법적인 조언을 얻어서 상해죄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 정상적인 것들이 참작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박혜영님, 이런 제도는 상간녀한테는 해주지 말아야죠라고 하셨고요. 부르면 왓슨님, 가정 있는 남자가 바람 피는 건 정상인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최수인님은 이혼한 표라고 하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달리는 기차 아닌데요. 고요한 객실에서 한 여성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창문이 펑 터지면서 깨진 유리 파편들이 여성 얼굴과 머리카락을 부정하는군요.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여성은 왼쪽 뺨을 붙잡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너무 무섭다. 사고로 여성을 포함한 승객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 다행히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은 아니었고 여성도 얼굴과 눈 안쪽에 유리 파편이 박혔지만 시력에는 정말 다행히도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누군가 밖에서 기차를 향해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하는데요.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사람 잡겠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도 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쇠구슬 총을 쏘거나 돌을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영상에 포착이 되면 밟을 수 있습니다만 한적한 곳에서 할 경우에는 못 잡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이번엔 달리는 지하철 위입니다. 남성 4명이 영차 지하철 지붕으로 올라옵니다. 한 명씩 자리를 잡은 뒤 아유 껑충 뛰어요. 뛰기도 하고 말춤 추는 거예요, 지금? 위험천만행도 이어갑니다. 영화 찍어요 지금? 예, 몇 년 전부터 뉴욕입니다. 뉴욕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진 지하철 서핑 한 모습입니다. 영상 속 남성들도 12살에서 16살 사이의 청소년들입니다. 아니나 밖이나 똑같네. 정신 차려라, 티네이저들아. 실제로 뉴욕에서는 청소년들이 지하철 서핑을 하거나 또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경찰이 드론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단속해왔고 이번에 체포된 청소년들이 200번째 적발된 사례라고 합니다. 아유 쌤통이다. 다음 이어갑니다. 파란색 자동차를 운전 중인 남성,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막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근데 남성이 타고 있는 이 자동차 보면 볼수록 조금 뭔가 이상해 보이죠? 좀 슬림한데요? 예, 날씬합니다, 다이어트. 옆에서 볼 때는 일반 자동차 같지만 뭐야 이거? 앞에서 봤을 때는 폭이 50cm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자동차였습니다. 야 이거 뭐야?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래도 2인승인데다가 바퀴도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좁은 공간에도 거뜬히 주차할 수도 있고요. 네. 저걸 왜 타? 이탈리아 국민차 애호가들이 해마다 축제를 여는데요. 올해 한 폐차장 업체가 1993년에 출시된 자동차의 부품으로 이 자동차를 만들어 선보인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좁은 자동차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저거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무섭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귀여운 아기가 새근새근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고양이가 이렇게 살금살금 아기 옆으로 다가가는데요. 뭐 하려고? 네, 다행히 아기는 여전히 꿈나라에 빠져 있죠. 이 아기 옆에 설마. 선 고양이가 갑자기 아기 머리를 이렇게 핥기 시작합니다. 그루밍 하는구나. 네, 주인이 멀리 떨어뜨려 보지만 이 정도는 어림없다는 뜻이 계속해서 아기의 머리도 손도 계속 핥는데요. 결국 주인에게 붙잡힌 뒤에야 고양이의 끈질긴 그루밍은 막을 내렸습니다. 고양이가 사람을 핥는 건 친밀함의 표시라고 하는데요. 고양이도 이 집에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